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직접,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젠 기자회견 직접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저희 변호사님께서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떨리는 그런 심정인데, 그 박준철 씨나 어머니나 언니나 또 같이 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 참 보기 좋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충분히 엄마나 언니나 또 소통이 되고 아빠하고 소통이 되는 상황인데,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하고 소통이 좀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상 아버님하고 지금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좀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그렇죠. 왜냐면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어요. 오래 전부터 생겼었고, 이런 문제점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일관계에서는 전혀 아빠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기사 올려 놨을 때는 모든 게 저희 예를 들면 저희 아빠기 때문에, 제가 아빠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했을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엄격히 제 권한 하에 모든 일을 시작하고 제 사인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제 도장이 들어가야 되고 제가 승낙을 해야지만 제 이름을 허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모든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오해가 오해를 부르듯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오해돼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돼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거고, 그동안 꽤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젠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 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하나가 또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 꼭 거짓말처럼 줄을 서 있는 것처럼 기다린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큰 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어떨 수 없는 방법이 수밖에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저가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이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진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것도 확실하고요.
이사장님께서 부친의 채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언론에서 난 것처럼 저와 아빠가 반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대전집이. 저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줄곧 선생활을 해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제가 은퇴를 하면서 한국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해 겨울에 제가 미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겨울에 잠깐 미국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급하게 연락을 한국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봤던 결과 내용이 뭐냐면 집에 갑작스럽게 경매가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이런 걸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빠 채무 관련해서 아빠 앞으로 경매가 들어오는데 아빠 지분에 이제 채무가 걸린 거겠죠. 그래서 급하게 10억이라는 돈에 이제 경매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급하게 현금이나 지금 없으시니까 급한 대로 제가 그러면 아빠의 채무를 드리는 대신에 제가 아빠의 지분을 채무를 드리고 제가 그 집을 제가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 대전집에 대한 그 명의는 제 명의로 된 거라서 사회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저한테 뭐 증여를 하신 게 아니고 온전하게 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채무 관계를 정리해 드리고 제가 아빠의 갖고 있는 지분을 제가 다 사서 제 명의로 옮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했어요. 집에 그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 언니랑 동생,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기까지에는 가족의 희생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 희생을 했었고 거기 언니와 동생도 있었고 그래서 언니의 동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합당이 있어야 할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은퇴도 했고 저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하고 해서 제가 제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져서 저희 자매가 살려고 진 걸 방송에 보셨을 거예요. 그 건물을 짓고 저희가 이사감과 동시에 또 다른 소송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앞으로 또 소송이 들어왔고 채무 관련해서 또 소송이 들어와서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해결한과 동시에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일부러 기다리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지금 소송 중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빠 채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거 관련해서는 책임질 의무가 이젠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하고는 거의 소통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자매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가족사가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현재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되게 힘든 입장이고 뭐 저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죠. 이런 상황이 저도 처음이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죠. 어느 누구한테도. 근데 참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족도 가족이지만 살면서 어느 누구도 고민 걱정 없는 것처럼 무게만 다를 뿐 삶의 무게가 다 다른 것 뿐이지만 이런 고민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구나.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간이구나.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살고는 있었고 노력을 하면 살았었지만 가족이어서라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힘든 결정을 했던 것도 오랜 시간을
시간을 걸쳤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냥, 지금 심정 굉장히 심란하죠. 혼란스럽고 심란하고, 근데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마 저희 가족한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저한테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또한 또 잘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야겠죠. 보기 좋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충분히 엄마나 언니나 또 소통이 되고 아빠하고 소통이 되는 상황인데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많이 나와서 좀 해명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해명하고 싶은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재단 관련해서의 문제성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진행 과정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채무, 이제 저희 아버지에 관련 채무 관련해서 지금 수면에 많이 올랐던 집 경매 건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현재적으로는, 경매에 나가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다 체면 변제를 하고, 제 명의로 다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언론에서는 모든 게 더 확정된 것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모든 게 경매에 넘어갔다. 오래전부터 제가 알지 못했었던 부분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스스로한테도 제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듣기에 되게 좋지 않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기자회견 하는 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문제에서는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다 절차 과정을 밟아서 저는 수월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지금 저도 솔직히 이런 상황에 굉장히 조금 난감하긴 하죠.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기도 하고, 저는 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2016년도에 은퇴를 해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지금 제 회사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목표를 갖고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로 인해서 제 꿈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해요. 또 오늘 확실히 하지 않고서는 저의 꿈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확실히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날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재단이 인지한 시점이 박세리 감독님이 인지하신 시점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좀 개인사라서 감독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버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채무를 지셨고, 또한 그 새만금 사업청의 이 사업에도 어떤 이유로 뛰어드시게, 이렇게 무리해서 뛰어드시게 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점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거. 시점은 이제 이사회 의결하기 몇 달 전인데, 네, 그렇게만 알고 계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아까 그 문서에 대해서 이제 진위 확인 요청이 왔고, 이제 그때
재단 측이랑 이사장님께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저도 알면은 참 좋겠는데 그걸 몰라서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처럼 박준철 씨께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의사인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우선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바보가 수도 있는데 모든 면에서 해결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긴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이 커졌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족 말고는 솔직히 가족만처럼 중요한 건 없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그 착각이 지금의 화를 더 부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저한테도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큰 교훈을 얻고 살아가는 것 같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얻는데 경험 속에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인생에서 두 번째 가장 큰 경험을 얻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더 크게 넓게 보고 살아가는 거를 더 배울 수 있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고 더 열심히 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 더 뒤에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로서 굉장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참 만감이 교차하고 제 목소리도 떨리는 그런 심정인데 그 박준철 씨나 어머니나 언니나 또 같이 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 참 보기 좋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충분히 엄마나 언니나 또 소통이 되고 아빠하고 소통이 되는 상황인데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근데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